네, 2,500억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이야기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태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이었던 장하성, 김상조 두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60억과 4억을 투자해서 이거 문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내일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준비 기일은 지난달에 있었고 내일이 정식 첫 재판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또 감사원이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요 문제도 좀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곽정수 선임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공소장을 입수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일단 그 내용 전에 예, 디스커버리 그 자산운용이 이제 사모펀드잖아요. 그 사모펀드라는 것은 이제 확정금리로 은행 예금처럼 주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오면 이제 나눠주는 이제 흔히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데 디스커버리는 그 투자금지 일부를 미국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P2P 대출이라는 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서 뭔가 묶였다면서요? 네, 거기서 이제 미국 내 사기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요 공소장을 보면 그거 관련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사기 혐의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펀드가 출범이 이제 아까 2016년 11월인데 펀드가 실제 판매된 거는 이제 2017년 4월이에요. 대선이 언제 있었죠? 2017년에 있었죠. 5월이죠. 5월에 있었죠. 그러니까 펀드가 은행을 통해서 판매된 거는 대선이나 문재인 정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전이에요. 네. 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펀드가 실제 판매된 지 한 1년 반이 경과한 2018년 10월에 펀드의 실사를 해보니까 일부 자산에서 부실이 파악됐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 1,200억 원 정도 신규 펀드를 판매했다. 이게 이제 사기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로부터 또 6개월 뒤인 2019년도 3월에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라고 SE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 디스커버리가 미국에 그 투자를 한 그것을 운영했던 그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거기 대표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요. 그 대표가 조사를 받고 그래서 사임을 하고 또 사기 혐의로 최종적으로 고발이 됐는데 이런 내용을 디스커버리가 알고서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또 한 100억 정도, 정확히는 130억 정도인데 그걸 또 팔았다. 이게 또 사기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심사는 장하성, 김상조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그러면 기소가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오히려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피해자로 결론 내렸다는 기사가 있던데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공소장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이름도 안 나옵니까?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애당초 의혹이 그 디스커버리 그 자산운용의 대표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친동생 장하원 씨.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장하성 전 실장은 60억 넣었다. 네. 그래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수사 초기부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의혹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기업은행 등 이 금융기관의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에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미국 사기 사건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환매가 중단이 됐다고 아까 우리 김정민 씨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은 환매를 받아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근데 이제 기소장에 보면 한 줄도 나오지 않고 근데 사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이런 의혹 제기,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게 좀 석연치 않다, 무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인터뷰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 펀드의 출범 시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디스커버리가 출범을 해서 은행들과 판매 계약을 맺은 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대선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장하성
그 소위 전 실장은 당시에는 대학 교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까요? 근데 뭐 4월이면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이야기까지는 성립이 될 수 그러나 그때 있지만 장하성 실장이 근데 바로 그거죠. 그렇다고 해서 장하성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갈 거다라는 그건 얘기가 아무도 몰랐죠 그때는. 뭐 그거를 장담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두 사람이 이제 진작 수사 초기부터 이 펀드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미국의 사기 사건 이후에 이 사기와 관련된 펀드에서 특혜적인 환매도 없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이 말을 안 믿어줬잖아요. 예? 근데 금융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런 특혜적인 환매라는 것이 이 소위 은행 아니 그 시장의 현실상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게 이제 전혀 제대로 보도가 안 됐던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점은 그는 경찰과 검찰이 이런 엉터리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에서 이 실체를 몰랐을까? 사실은 압수수색이나 이 계좌 추적을 통해서 충분히 알았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수사기관은 장하성 김상조라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를 잡아넣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로 키우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또 의혹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하나가 그때 장하성 전 실장은 60억, 그렇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은 4억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될 거 알고 미리 뺐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그때 제기된 바가 있었잖아요. 전혀 함의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그 토탈 64억도 그냥 묶여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특혜가 아니고. 그러면 그 언론이 제기됐던 그 의혹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이었다. 결론은 이런 거네요. 한국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수사 끝났고 기소까지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은 기소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가 돼버렸다고 하는데 근데 또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감사원이 이제 그 투자자들은 이런 일단 가기 전에 투자자들은 장하성 김상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은 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거 못 믿겠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원래 이제 사모펀드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다 보면 펀드의 일부에서 손실이 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근데 거예요.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무튼 장하성, 김상조라는 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믿고 우리는 투자했다 이 얘기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투자자들 얘기죠. 투자자들 얘기죠,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먼저 물어보시니까 대처하면 그래서 제가 그 소위 사기 피해 대책이라는 분들의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마침 그 언론의 기자가 장하성, 김상조가 펀드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은행으로부터 듣고 투자한 거냐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항목이. 그런데 그 피해자 대책위분이 두 사람이 투자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 제목에는 장하성 김상조를 믿고 투자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썼거든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정확한 표현인지. 예? 그런 이제 펀드 설명서를 제가 이제 봤는데 거기 보면 수익률이 수익률 제시된 수익률은 확정 수익률이 아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또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원래 그게 사모펀드의 본질이거든요. 특성.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문만 듣고 장하성 김상조를 믿고 투자했다. 이게 지금 실체인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피해자들이 이 수사 결과 기소 내용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서 감사원이 지금 그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원래 이제 이게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에 그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제재 내용에는 검찰이 기소한 사기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그럼 뭐 갖고 제재했냐면 내부 통제가 미비했다는 것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020년 국회에서 출석했을 때도 이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거는 라임이나 소위 옵티머스 사기 사건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뭐 검찰이 지금 기소장에도 나오지만 뭐 돌려막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여기는 없다. 돌려막기는 이제 이 투자도 돈 갖고 이쪽 막고 다시 그렇습니다. 돌리고 막 그런 거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감사원이 들어와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그것이 봐준 거 아니냐고 이제 지금 보는 건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재판이 막 시작됐잖아요.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소위 이제 피의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네. 감사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묻는 내용이 지금 이제 감사원의 뭐 표적 감사, 코드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익위의 이제 전현희 위원장도 네.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심지어 감사원 내에서도 이전 문재인 정부 때의 내용을 다시 감사하려는 것에 대해서 중복 감사라고 제동이 거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물론 감사원은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의 디스커버리 검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건 봐줬다고 얘기를 하고 윗선에서 봐주라고 누가 압력을 넣냐 이걸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 조사 자체가 봐준 거였다고 봐준 전제해놓고. 그렇죠. 전제를 하고 재판 결과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그 피의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데 네. 피의자들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게 사모펀드의 특성상 투자 자산의 일부가 부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체의 위험성이나 목표로 한 수익률의 달성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리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아니고 그거는 뭐 투자자들에게 별도로 알릴 내용이나 이유도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2018년도 10월 실사 때에 추정을 했던 자기네들 목표 수익률이 8%였는데 그게 이후에도 그대로 달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때 2019년도 3월에 미국에서 사기 사건에 대해서 미국 증권위원회가 이제 조사했을 당시에 자기네들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소문이 이렇게 나는데 은행에다가 신규 투자 펀드 판매를 좀 중단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은행에서는 그 풍문만 믿고서 어떻게 중단하냐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이제 검찰은 알고서도 사기 판매 안 거냐 이렇게 가는데 본인들은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감사원에서 그 건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 보면 지금 그 권익위의 전현희 위원장이 얘기한 거하고 사실 내용이 어떻게 거의 판막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예. 검찰의 기소 내용은 뭐 이제 장하성, 김상조 두 사람은 상관이 없고 다만 사기 내용이 있다 해서 기소를 한 건데 그 전에 금감원 그러니까 조사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아니 검찰은 이게 사기성이 있다고 해서 기소까지 했는데 왜 그때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놨느냐 가지고 감사원이 지금 금감원 감사를 벌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뭔가 힘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윗선을 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 윗선을 그러니까 뭐 문재인 청와대 이렇게 지금 타겟을 좀 조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1차적으로는 금감원의 간부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금감원 만약 그런 질문 답변이 나온다면 거기서 멈추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직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럼 감사원 감사하기 이전에 지금 금감원장이 누구예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특수 라인이었던 이복현 전 검사죠. 이복현 원장이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내부 조사 잘할 수 있는 분 아닌가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감사원이 지금 전 정부의 소위 적폐라는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 연장에서 이 사건도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처음부터 이것을 장하성과 김상조를 잡기 위한 전 정부 적폐 수사의 일환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하는 분석이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하면 장하성, 김상조 두 사람을 겨냥을 했던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그러니까 결론이 났고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윗선을 캐기 위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아무튼 그럼 그 두 분은 그 넣었던 돈은 이제 그 영향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곽정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